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을 모시고 부정선거의 핵심 이슈들에 관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시골촌부, 여러분 시골촌부라고 들어보셨죠? 오늘 이분을 모셔서 이분이 그동안 수고해서 많이 만들어 놓은 부정선거의 자료들, 팩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시골에서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자료를 분석하는 거랑 관련해서는 무슨 제가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옛날에 이제 제가 엑셀 책을 몇 권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책으로 엑셀을 배운 분들은 아마 제 책으로 공부하셨을 확률이 한 50% 이상 될 텐데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엑셀을 좀 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 자료를 만지게 됐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발견이 돼서 제보를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엑셀 말씀하시니까 저도 90년대 초반에 엑셀 공부를 하던 생각이 나요. 그럼 제 책으로 하셨을 확률이 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한 서너 권 갖고서 제가 그때 봤었는데 네. 그때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시골 촌부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름은 어떤 뜻으로 쓰신 것일까요? 뜻이란 건 특별한 게 없고요. 박주현 변호사님 처음 제 자료를 접하고 방송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 박 변호사님 생각에는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게 시골에서 그냥 저로 촌부로 있는 분들도 다 알 만큼 좀 만연해 있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시골에 살고 있는 것도 맞고 또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네임 자체가 네. 뭐라 그럴까 낭만 있다고 그럴까요? 네. 그러면서도 낭만 있는 전문가, 네. 낭만 있는 엑셀 전문가 그런 뜻도 굉장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가족들이 일단은 좀 걱정이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가 얼굴이 나옴으로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시골 촌부인데 제 얼굴이 주목을 받는다든지 제 이름이 주목을 받는 것보다는 그냥 이 자료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좀 걱정이 저는 이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엑셀 전문가로서 자료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거 자료는 전문가들이 이제 제가 발표한 근거에 정확하게 입각을 해서 잘 이렇게 알려지고 하면 좋겠고 저는 이걸 발표하고 사실은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제일 목표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공개를 했을 때 제가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숨겨진 영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주셨는데 본인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본인의 연구 결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게 뭘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4년 전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그때 유튜브를 보다가 그때 연수울인가요? 예, 민경호 의원 인천. 거기에 63대 46인가 하는 숫자가 새 후보가 관내 당일이 똑같이 나왔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런 게 말이나 되냐 싶어서 쟤들이 계산이나 제대로 했나 싶어서 그냥 다운받아서 한번 쓱 계산을 해봤는데 진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발견을 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제 자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없었고 그냥 그 얘기 주변에 그냥 친구들한테 전하고 하면서
뭐 다들 저 같은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좀 미친놈 소리도 듣고 쟤는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닌다고 그런 소리도 듣고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속에 병이 날 정도였죠.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 때도 자료를 해봤는데 뭐 이제 차라리 몰랐으면 주변에 지나가는 얘기만 듣고 그걸로 정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자료를 다 데이터를 정리해보고 나니까 이게 더 이제 막 속에 천불이 나는 거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어디 알릴 방법은 없고 그렇게 한 4년이 지나다가 그렇게 해서 이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예. 뭐 어떻게 보면 성각자신데 아이고, 성각자신데 겸손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지금 뒷부분 하다 보니까 식자우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아, 네. 네.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네. 안 왔는데 어떡하나. 안- 근데 이번에는 뭐 좀 달랐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에 보니까 4.15 때 같으면은 사전 투표율하고 당일 투표율이 괴리가 있는 거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많은 분들이 그 연구를 하고 있고 해서 저는 이제 그렇다면 저거는 우리가 다 추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을 하고 뭐 더해져서 민주당에 더해졌다 뭐 이런 그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보정값도 또 추측을 해내고 그러는 과정이 좀 증명을 하거나 하는 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이제 그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이게 제일 뒤로 갈수록 뭔가 조작이 있었다면 가장 그 큰 수, 그러니까 유권자 수가 되겠죠. 그리고 또 선거인 수, 투표수 이렇게 점차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줄여가는 과정인데 그 선거인 수, 제일 큰 선거인 수에 뭔가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뭐 식으로 해서 그냥 그 추측을 그렇게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선거인 수를 부풀렸다면 이게 부풀린 그 과정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한꺼번에 100장, 200장을 넣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은 매 시간마다 그 사전 그 투표율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잘게 잘라서 넣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그냥 뜬금없이 자기네가 일률적으로 숫자를 늘려가기보다는 분명히 그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정 비율로 넣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에 그 포커스를 둬서 그 선거인 수 안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려고 자료를 취합을 하고 기본적으로 로 데이터를 다 받아야 되니까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를 일단 받아서 그거부터 비교를 해봤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처음 제가 발견해가지고 본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전 선거 같은 경우는 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으니까 그러면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들어가고 투표인 수로는 기록이 되니까 항상 이거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비례든 그 지역구 투표든. 그리고 또 동시에 2장을 받는 거니까 비례 투표용지 숫자도 같아야 되고 지역구 투표용지도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곱하면 4가지 숫자가 다 일치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그냥 단순히 쭉 합쳐보고 나니까 이렇게 뭐 전혀 얼토당토하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선거인 수보다 투표 수가 적은 거는 그나마 뭐 선관에서 해명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투표한 사람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를 안 하고 주머니에 넣고 갔다든지 뭐 이런 해명이 가능한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용인 기흥구 같은 경우에 선거인 수는 요거는 지금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네요. 동시에 2장을 표를 받으니까 비례 선거인 수하고 지역 선거인 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런 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같아야 되는데 달리 나왔다. 그렇죠. 뭐 이 예를 구성동 같은 경우에는 비례 선거인 수는 3,569명인데 지역 선거인 수는 3,564명. 그러니까 5명은 덜 받았다. 표를 자체를 덜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투표 수가 다른 거는
투표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 인증을 받고 5명은 분명히 두 중에 두 장 중에 한 장만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건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강남도 2,723, 2,716, 네. 또 안산 상록, 성록구 4이동. 네, 여기도 4561, 2557. 2561, 2557. 예. 2561, 2557.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전국 거를 그래서 다 합쳐보면 예. 이 610개 투표소에서 이게 투표소 수로 따지면은 전국에 3천 동이 3,500개인가 되니까. 예. 그리고 이 숫자 이 인원을 다 합치면 711명이 그 지역 그 투표용지나 비례 투표용지를 둘 중에 하나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 논리대로 하면.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선거인 수, 그러니까 이거 투표수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표를 교부한 그 숫자가 기준이 되는 선거인 수인데 그 선거인 수, 그러니까 통합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711명이나 났다는 뜻인 거고요. 그리고 요 두 가지 비례 사전선거, 지역 사전선거에서는 요 뭐 두 가지 다 같은 의미인데 이 사전선거는 본인 확인을 받고 투표용지를 받으니까 그렇죠. 투표용지하고 통합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선거인 수하고 투표지 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차이가 이것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 수는 그러니까 본인 확인 받은 사람은 27,427명인데 투표한 사람은 27,354명이에요. 예. 그러면 이 73명은 이게 마침 또 관외니까요. 우편물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을 수도 있고 뭐 투표한 사람이 주머니에 넣고 진짜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적게 나오는 거는 그나마도 선관위에서 해명이 나오는 거 보면 막 다 그런 식으로 그 유권자들이 뭐가 잘못을 하거나 그런 걸로 다 지금 해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방금 그 위에도 마포 같으면 이제 방금 있었는데요. 마포. 마포 연남동의 경우에는 비례 선거인 수는 3,869. 네. 그런데 비례 투표자 수는 3,869보다 많은 3,871. 네. 예,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이게 한 명이라도 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도깨비가 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숫자를 보면 뭐 연남동뿐만이 아니고 2명이 오버되는 투표수가 더 많은 것만 해도 뭐 보시면 4군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숫자로 따지면 여기도 보세요. 이게 953개 투표소가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 전체 그 3,804개소 중에서 네. 953개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하나씩이 많거나 적거나. 예. 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거군요. 예. 요게 지금 보면 그 개표 상황표에 보시면 잘 나가다가 기권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이거인 거예요. 여기 네. 저 투표수가 다 적은 경우. 그러니까 그 선거인 수가 더 많고 투표수가 적으면 이 숫자를 그냥 기권으로는 적거든요. 근데 예. 사전 선거에서는 사실 기권이라는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투표한 사람들만 남은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투표했는데 예. 하고 나서 일부러 투표하러 가가지고 또 기표를 안 하고 나왔다는 것도 웃기고요. 예. 그리고 뭐 사진만 촬영해서 유포해도 처벌한다고 협박을 했는데 그거 누가 일부러 투표용지를 주머니에 넣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건 많은 거는 해명 나온 거 보니까 손 엉터리더라고요. 뭐 해명 안 되는 게 해명 불가라고 나온 게 60몇 건인가 그렇죠. 예. 네. 해명 숫자가 불가. 잘못. 해견 얘기. 해견 얘기죠. 해명 불가하는 그런 선거 시스템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명 불가라는 게 해명으로 나오는 게 참 예. 웃기죠. 다음 질문 드려볼까요? 예, 요 뭐 지역구 얘기, 지역구는 비례랑 같은 내용인데 그렇고
그거 이제 투표수 차이는 뭐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예. 예, 투표수도 사전선거 그러니까 두 장을 받았으니까 두 장을 같이 넣는 게 정상인데 예. 그 장관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두 장 중에 한 장만 넣었다? 뭐 비례거는 길으니까 비례 용지 사이에다가 지역구 용지를 끼워서 집어넣었다? 뭐 그렇게 해명할 수가 있는데 보면 뭐 반대로 그 지역구 투표용지만 넣었다고 하는 것도 참관인들이 보고 있는데 그 긴 투표용지를 몸에 숨기고 넣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숫자 차이 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걸 해명하는 게 보면 예. 좀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를 처음 집계 할 때부터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 이제 자꾸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조작 메커니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이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 선거인수 안에 뭔가 조작이 있다면 조작된 숫자가 도드라지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4장 중에 한 장을 뺐다. 그러니까 뭐 뺐다 더했다가 좀 많이 헷갈리던데 제 채널에서는 그걸 그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을 빼내는 방식으로 제가 좀 쉽게 하려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선거인 수를 확보를 해야 뭐 유령을 넣든 가짜로 넣든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태기로는 못했을 테고 사전 선거에 참여하는 숫자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3명이 들어올 때 한 개를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다면 분명히 그 안에 그 수식으로 숫자로 나타나는 게 있을 거다 싶어서 그거를 열심히 들여다봤었죠. 그래서 아주 좀 무식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무식하게 했지만 단순 그러나 무식하게. 예, 아주 정확하게 정성을 다 들여서 작업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조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건 없고요. 이게 이제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슨 데이터를 받아서 했냐면 이게 어쨌든 모니터상에 그 사전 선거를 할 때 모니터상에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숫자가 분명히 사전 선거에서 얘네가 유령으로 넣기 위해서 만드는 그 일련 번호를 빼낼 거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결국 일련 번호거든요. 우리도 그 바코드에 이번에 숫자로는 안 나왔지만 네. 그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1번, 두 번째 한 그렇죠. 사람이 2번 이런 식으로 일련 번호가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4장 중에 한 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1, 2, 3 가고 네 번째 숫자를 빼내서 자기네가 부정한 용도로 사용해서 빼냈을 거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4장 중에 한 장을 부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했다면 네. 그렇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또 규칙적으로 해야 되냐 하면 저거를 조작을 해서 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보면 뭐 표가 막 들쭉날쭉 번호가 생기게 되면 자기네가 작업을 해서 넣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몇 번을 빼서 한다고 하면 전 뭐 그건 제 뇌피셜이지만 그 사전선거 그 투표용지를 만든 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전선거 입고부터 당일까지 그 4, 5일 사이에 투표함에다 집어넣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는데 저는 이 방식에 의해서 일련 번호를 일정하게 꺼낼 수만 있다면 그 로직이 있다면 미리도 작업이 가능하다. 이제 후보가 확정된 이후부터는 그 작업을 해서 지금도 보면 저기 박 변호사님 확보한 자료에 보면 3월 말일경부터 그 투표함 보관소가 설치가 되고 국외에서 오는 거나 과대에서 오는 걸 그냥 저번에 CCTV에 걸렸던 게 그거 아닙니까? 막 가서 구겨놓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도 그 작업이 가능했겠다는 생각이 이제 요 작업으로 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는 제가 그 상식이 없으니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려서 무식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 숫자를 하여간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숫자만 있으면 이 분석을 하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제
공개 청구를 했나? 처음에는 박 변호사님한테서 받았거든요. 받아서 숫자가 이제 지역마다 24개가 나옵니다. 무슨 숫자냐면은 사전선거 첫날 7시 땡 하면은 왜 투표율 나오잖아요. 예. 그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전국 투표소마다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7시, 7시, 8시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 첫날 12개. 6시에 개표를 시작해서 투표를 시작해서 네, 7시부터 이제 개표 네.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상에 그 투표 인수라고 나타나는 숫자 중에 공식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전부인 거죠. 한 투표소에 24개. 그러니까 7시, 8시, 9시 둘째 날. 그래서 그게 일련 번호가 쭉 쌓아져 가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더면 같은 경우에 첫째 날 7시까지는 25명이 투표했고 8시까지는 누계 숫자로 해서 쭉 2일차까지 가보면 요게 24개가 나오거든요. 이 숫자가. 예. 그래서 이 숫자에다가 4를 나누어 보면 여기 보면 제가 나머지 값을 MOD 함수로 해서 써놨는데 보시면 보통 수를 4로 나누면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면은 1에서 6까지 나올 확률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예. 뭐 한두 번 던져가지고는 안 되고 10,000번, 20,000번 던지면 이제 그 6분의 1에 수렴한다는 게 그게 일종의 대수의 법칙인데 예. 이제 요거는 좀 샘플이 24개밖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정했던 조작 메커니즘을 일견 좀 저는 증명했다고 했었는데 뭐 토론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입증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그렇죠. 여기서 다 입증하라고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 이제 입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다가 그러니까 이 숫자를 제가 4, 5, 6 계속 늘려가면서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4로 나눠서 해보면 5로 네. 나눠서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13까지 하니까 전국이 다 이런 규칙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투표소에서 3,500개 투표소에서 13까지 나눠보니까 네. 13으로 나누면 이제 뭐 어떤 지역은 1이 안 나오는 쭉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한 발견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병호 박사님이 제가 좀 공병호 박사님이 하던 말씀이 될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번에도 국힘에서 사전선거 독려할 때 대통령이 가서 한 표를 행사하면 25% 통행세를 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 박사님은.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메커니즘 설명하는 거랑 같아잖아요. 4명이 들어갈 때 1명을 이제 유령을 넣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전선거에 국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하여간 그 사전선거에 가서 선거의 명부에 확인을 하는 순간에 가공의 인물이 하나가 만들어져서 투표가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요 메커니즘이랑 이제 공 박사님이 쭉 주장해 오던 거랑 일치하니까 공 박사님이 이제 좀 많이 이거를 방송을 했었죠. 그 조작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뭐 대충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네. 예. 그 성과가 있었나? 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저는 이 숫자가 과연 이거에 맞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저한테 증명하라 그러면 저는 참 깝깝한 노릇이죠. 근데 나타난 결과를 얘기할 뿐이다. 네. 나타난 결과를 얘기할 뿐이다. 아닌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입증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로서는 이게 이제 팩트로 확인된 느낌이. 네. 지금 있는 숫자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다른 대조군을 갖다가 그래서 이게 자연수에서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이 네 개 중에 이렇게 나머지가 하나가 없을 확률로 계산하면 99점 몇 프로 나와요. 근데 그 99점 몇 프로라고 하는 게 컴퓨터로 난수열로 만들어 보니까 뭐 간혹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닌가 생각하고 있을 타임에 그 허병기 교수님이라고 부정선거 예, 인천에. 예. 그분께서 제 자료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는 이제 이 메커니즘 가설을 만들고 요거를 이렇게 단순 모델로는 제가 증명을 일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이제 제가 그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허병기 교수님께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점이 만에 하나 있다면 그것도 검증하기 위해서 허병기 교수에게 맡긴 거죠. 네, 이건 이제 제가 해석의 분야이니까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저는 있는 현상을 그냥 파악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요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 예. 그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뭐가 결론을 내주시겠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그동안 왜 알려지지 않았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글쎄, 그거 금방 말씀드린 거랑 같은데요. 이거를 제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네. 이게 아까 13까지 나온 걸로 해가지고 봤을 때 13 중에 나머지 값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그때 83%인가 87%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좀 증명으로서는 약하지 부족하다. 않느냐 싶어서 그 지금 한반도면 같은 경우도 4로 나누어서 2가 안 나오면 8로 나누면 뭐 두세 개 나오고 예.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확률은 높아졌는데 좀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 자료를 봐주시겠다고 하니까 넘겨드렸고 그 자료 분석원이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로 데이터를 갖고 가셨으니까 보실 겁니다. 어쨌든 하여간 박사님,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로는 이 제일 큰 모수의 그러니까 선거 인수의 그 뒤에 이루어졌을 뭐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흔적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제가 가설을 세운 것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전제로 자료를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네. 근데 뭐 조만간이라고 말하긴 좀 그러네요. 이제 과학자들은 본인의 연구한 결과가 나와야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한 2년 걸리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도 고생 많이 시간 하셨어요. 내신 게. 증명을 증명은 제 역할은 예. 아닌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다른 전문가들이 또 해나가야 되겠죠. 아쉬운 점은 없는지. 그래서 저는 뭐 제 역할은 엑셀을 좀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했고 실제로 제가 입수된 자료에서 뭐 이 정도까지 증명을 했다 그러면 제 역할은 다 한 거고요. 예, 그건 맞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전문가들한테 자료는 제가 만들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여쭤보려고. 그래서 자료 만든 분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 네. 이게 합치가 된다면 네. 저 뭐랄까 입증 정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맡기신 분들 허병기 교수님 이런 분들이 잘 분석을 할 것 같아요. 네. 뭐 허병기 교수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팀을 만들어서 한다고 예. 하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원로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 하다가 제가 또 저 부수적으로 한 게 아까 보시면은 이제 요건 누계 숫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1시간 동안 한 사람은 14명. 뭐 요 뒤에는 28명 요런 식으로 그 시간대마다 한 인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그 허 교수님한테 토스를 하고 자료가 좀 아깝길래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여기 그래서 그 1시간 사이에 몇 명이나 투표했냐 예. 그걸 계산해 보니까 여기 화도읍 사전 투표소 같은 경우에 1시간 안에 849명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에 그 4.15 때인가 중동면에 4.5초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4.5초라는 게 테이블을 투표지 받아가지고 네. 자기가 기표하고 네. 투표함에 집어넣기까지의 시간. 그렇죠. 아니. 그 통에 들어간 시간. 그러니까 투표함에 네. 그런 이제 투표를 마치는 시간이
2초로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한 사람이 쭉 굴러가 아니고 이렇게 쭉 서서 들어가고 네. 이제 이렇게 인구가 많은 투표소 같은 경우는 이 발급 시스템도 여러 대가 있고 예. 기표소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선관위에서는 해명을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4.2초가 왜 안 되냐면 투표소 안에는 기본적으로 투표함은 하나거든요. 예. 투표함이 이게 대지저금통 등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늘게 길어서 예. 거기에 접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기표소가 많고 발급 시스템이 많이 있어도 기표소에서 찍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투표함에다 넣는 행위 자체가 4.2초 사이클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불가능한 건데 네. 그 4.2초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인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서부터 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이제 자동차 라인을 생각하시면 예. 차가 그 한 대가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는 뭐 몇 시간이 걸리지만 나오는 숫자 보면 똑똑똑똑 나오잖아요. 뭐 몇 분에 한 대씩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선거에서도 한 사람이 들어가서 투표장을 나갈 때까지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이 쭉 줄을 서서 한다고 했을 때 이 4.2초가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인 거죠.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을 그 재게 되면 그러니까 문 안에 들어간 4.2초당 한 명씩 들어갔다는 네. 의미가 되는데 예. 그건 이게 투표하고 나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4.2초 동안에 그러니까 투표를 끝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문이 하나인 투표소를 생각을 하면 4.2초 단위로 1시간 동안 4.2초 단위로 계속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게 결국에는 그 보틀렉이 생기는 데가 투표함이거든요. 예. 이렇게 기표함도 많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투표함은 모든 선거구에 투표소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투표소에다가 사람들이 접은 거를 그 좁은 표 받아서 접어가지고 집어넣는 거. 네. 요런 시간이 4.2초밖에 안 걸렸다. 아니 한 사람이 총 소요된 시간이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 뭐가 지금 4.2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함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투표함에 계속 들어가는 숫자가 예.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들어가는 숫자가 4.2초당 하나를 계속 네, 4.2초당 하나씩 들어갔다. 네. 예, 그러니까 4.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아니다. 그럼 그게 왜 문제냐? 그리고 거기서는 저기 하대님이 뭐 CCTV로 촬영하려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뭐 849명이 아니고 한 뭐 500명, 600명이 들어갔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메커니즘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났다면 그게 이런 시간으로 해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거죠. 뭐. 아니,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죠. 네. 4.2초나 4.3초 이런 정도로 이제 네. 됐다는 소리니까 가능한. 849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저게. 예, 근데 예. 1시간 안에 849명이 들어가서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는 게 물론 여기 화도읍 같은 경우는 어디 체육관인가 뭐 그 마을 그 좀 큰 공간에서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요 뒤도 한번 잠깐 좀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849부터 뭐 814, 808, 하여튼 요 800명 가까이를 이제 가까이가 시간 1시간 안에. 예, 1시간 안에 투표했다 이런 네. 얘기네요. 예. 뭐 지금 그 뒤로는 좀 더 어떻게 볼까요? 5초 미만이라면 예. 거의 뭐 되게 제가 5초 미만으로만 지금 모아놓은 예, 게 80, 800, 네. 800을 전후로 해서 좀 늘고 줄지만 거의 그게 일정하게 네.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근데 저 문제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투표일에도 보면 투표하러 오는 사람이 많은 때가 있고 좀 적은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저기 나온 걸로 봐서는 시간 차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간 지역만 모았으니까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몰리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기다려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줄을 서서. 줄을 서서 계속 들어가도 물리적으로는 이 이거밖에 숫자가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들이 많이 갈 때도 있지만 정말 뜨문뜨문 갈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에 딱 2일차 13시 그러면 요 1시간. 그러니까 요 1시간 동안에. 예를 들면 2회차 13시에는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 같은데 이른 아침 같은데도 사실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간에 많이 올 수 있는데 많이 올 수 없는 시간도 있잖아요. 쭉 보면. 네. 근데 그런 때도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아, 요건 지금 전국 여기 지금 하필이면 화도업이 막 몰쳐 있어서 예. 같은 지역인지 아신 것 같은데 아니. 전국 지역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다 모아놨는데 네. 그런 어느 지역이든 시간별로 투표하는 사람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차이는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피크 시간만. 피크 시간만 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 예. 예. 이걸 하루나 뭐 이틀 전체로 평균을 내면 이거보다 숫자가 훨씬 적겠죠. 여기 보면 이제 13시도 있고 18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피크 타임만 꼭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1시간 사이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숫자 그거를 이제 보고 그거를 저 필터링을 해가지고 근데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지. 네, 속도가 예. 4.2초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전에 그 육상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면 그래 되지 않을까요? 전에 4.15 때 그 비교 화면으로 나왔던 게 논산의 연무대에 예. 연무대 투표하는 거 저 이미지 보신 적 있어요? 예. 그거 막 열 몇 개 테이블을 놓고 사람들이 쫙 줄 서서 하는데도 4.2초 나와서 거기도 그 기표하고 하는 데는 그렇게 막 많지만 그 투표소는 그 연무대에도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함은 하나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투표용지 받고 뭐 기표하고 해가지고 줄 서 있는 데가 보면 그 투표함 앞에 딱 또 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넣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넣는 게 4.2초 안에 안 된다는 얘기죠. 연무대에서도. 투표함을 하나로만 만든 이유는 뭘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그거는 그 왜냐하면은 개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분석한 거에 보면 개표 상황표나 집개표가 보면 다 투표소별로 1투표함, 2투표함 이렇게 나가거든요. 1투표함이 차면 그거를 빼고 2투표함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하게 되면은 뭐 그 투표 관리 규칙이 관리가 안 되죠. 그런 네.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자 그럼 뭐 혹시 이런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없으신지? 뭐 저는 제가 자료 집계한 것까지 제 역할 끝났고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보면 어쨌든 이제 박 변호사님이 저랑 이제 연결이 돼서 자꾸 뭘 부탁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박 변호사님 그 방송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방송을 보다가 그 하남시 신장 1동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 확정 선거인 명부상의 숫자보다 더 많은 뭐 숫자가 투표했다든지 이런 방송을 하면서 뭐 별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꽂혀가지고 저기 지난 5번 대선 국선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뭐 결론은 이제 그 선거인수 집계되는 게 다른 걸로 인해서 결국 그 이제 그게 뭐 수면으로 크게 오르지는 않는데 저는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이 앞서 작업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딱 구분해서 가고 그거는 그거야말로 5번의 선거 데이터를 다 취합하는 작업이니까 그리고 또 선거의 명부에 있는 숫자도 다 취합해서 뒤에 보고 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뒤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에 이 앞서 좀 제가 뭐 했던 작업이 다 어쨌든 조금씩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힘을 합하면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작 메커니즘 증명이 이번에 발견한 개표기 조작 증명과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 지금 개표기 조작하고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하고 조작 메커니즘 증명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봐야죠. 예. 그게 조작 메커니즘은 제가 이제 4.15 총선 때도 그렇고 사전 선거인 수가 부풀려지고 그 부풀려진 수가 민주당에 투입됐다는 가정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 가정을 뒷받침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조작 메커니즘을 했던 거고, 이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선거랑은 상관없이 개표기 내에서 뭔가 조작이 있어서 후보 간의 표가 바뀐 거라든지 그거를 투표와는 관계없이. 네, 그거를 증명하는 거니까 두 개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게 이제 그 결국에는 앞서 했던 작업이 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쭉 하다 보니까 그 박 변호사님이 이제 개표 진행표라는 거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이제 그 개표기 조작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고, 그 사이에는 아까 그 메커니즘 증명을 그 하다가 또 방금 말씀드리다가 그 지나간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게 저기 대표님도 남구 용호동인가? 요럴 때는 나중에 찾아보면 됩니다. 아니 이거는 예. 그 이게 제가 아까 왜 확정 선거인 수보다 그 관내 사전하고 당일만 합친 숫자가 더 많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대표님도 용호동 98% 예.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그거를 전국 자료를 쫙 해봤거든요. 예. 이게 보면 이게 제가 2012년 19대 총선부터 해가지고요. 16년 6번 선거를 다 그 숫자를 조사해 봤거든요. 예. 그 확정 선거인 명부보다 선거인 수가 더 많은 경우를 다 해봤더니 2012년, 16년 쭉 해서 계속 늘어나요. 예. 이제 요번 선거에서는 조금 주춤한 느낌인데, 이제 초과 인원도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표시했으니까 밑으로 가는, 이게 그러니까 확정 선거인 수보다 선거인 수가 더 많이 나온 경우. 투표 선거인 수. 예.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시간을 엄청 썼죠. 6번의 선거 데이터를 다 받아서 했으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관내 사전 선거 같은 경우는 집계가 투표소에서 된다. 예. 그 한마디로 그냥 그 무너져 버린 거죠. 뭐 무너졌다기보다는 저는 그 말로 숨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본 거 중에 제일 황당한 데가 용호동 같은 데는 말이 되거든요. 용호동은 저기 대표님 오셨던 그 용호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항만 지역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글로 출근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 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용호동 그 사전 투표소에 많이 투표를 한대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인근 동의 사람들이 와서 했으니까 그 선거인수 당연히 오버가 됐고, 투표 수가 왜 98%가 나왔던 거예요. 확정 선거인 수에 비해서.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시골 지역 이런 데는, 여기는 제가 뭐 잘 아는 지역이라서, 남면. 여기가 영월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북에 그 저기 어디요, 그 도박장 있는 데가 강원랜드 거기를 가려면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게 영월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쫙 있는 지역이라서 예. 여기 그렇게 속도를 내고 지나가는 지역인데, 여기 왜 사람들이 사전 선거를 여기 가서 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납득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것도 보면 한 번 시작이 되면 인원이 계속 이렇게 한 번 오버가 된 지역은요, 이게 이제 16년, 17년, 20년, 20여 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지역은 계속 있고,
그러니까 지역은 지역대로 한 번 있는 지역은 계속 있게 되고 또 그 같은 지역 내에서도 경향성이 아까 보시면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들이 뭔가를 숨기려고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숨겨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표가 네. 자기 계산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비교할 수 없게 예, 저 기준 자체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비교할 수 없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네.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없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관해서 문제를 발견하면 네. 그다음에 또 그걸 또 보완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게 네.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죠. 일종의 부실을 가장한 거학 뭐 저는 그렇게 예, 부실을 가장한 과학. 딱 좋은 말씀이네요. 아 그래요? 이제 우리가 자꾸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거기다 부실이라는 말 네, 붙여가지고 맞아요. 예, 네. 마치 불법 부정이 아니라 부실인 부실. 것처럼 네. 실수인 것처럼 네. 정말 실수로 생길 수 없는 그렇죠.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이 이런 지역 영월 남면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가 그 선거인 수가 확정 선거인 수보다 예? 그 선거인 수가 더 개표할 때 선거인 수가 더 많다는 거는 이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이제 요 데이터는 제가 다 끝나면 하여간 그 네이버 카페나 이런데 박정현 변호사님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올릴 텐데 관심 있는 지역은 찾아보시면 정말 황당할 거예요. 이런 남면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인 것이네요. 부안인가도 어디 제가 되게 황당한 데를 봤었거든요. 예, 예. 그 이제 확정 선거인 명부상의 임명 인원 수하고 네. 선거인 수가 그 인원 수보다 선거인 수가 많다. 네. 이건 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를 이 친구들은 관내 사전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용호동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서 투표하면 투표수가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이상 반박할 게 없는 거죠. 이 4.15 총선 때 파주시 진동면인가가 그랬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인구수보다도 뭐 선거인 수도 18세 이상인데 유권자 수는 그 전 인구보다도 더 많은 지역을 투표를 해서 이번에도 철원시 금북면 같은 경우에 여기가 금북면 나올 거래요. 철원 금북면 근남면인가 금북면이 여기 보세요. 인구가 100명이에요. 예. 근데 확정 선거인 수가 관내하고 당일만 합친 게 125명이에요. 예. 인구가 100명인데.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 2016년서부터 계속 이렇게 늘었거든요. 예.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저기 민통선 안일 거예요. 예. 그러면 민통선 들어가려면 영문 출입증 내고 뭐 신분증이랑 바꿔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4월 10일이니까 농사철도 아니고요. 못 심을 때도 아니고 거기에 왜 사람들이 파주에 이제 관내 그러면 파주시가 다 관내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여기는 참 철원이군요. 철원 같은 경우에 철원의 인근의 다른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이 민통선 안에 이만큼 더 들어가서 투표를 했겠냐는 얘기죠. 인구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래서 다른 외부 지역 사람들이 와서 투표한 것처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어차피 전국에 뭐 하여간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부풀려는 놓는데 이런 데는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런 게 도드라지게 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간 기준을 흐트러 놓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음 질문에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쟤들이 그러면 한번 그 관내하고 관내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자, 그러면 확정 선거인 명부상의 인원수와 그것보다
선거인 수가 많다는 사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왜 그런가를 설명드리기 전에 얘들이 사람들이 헷갈리게 어떻게 해놨나 한번 보시죠. 뭐 아부지역이나 보면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찾는 거는 사전 투표 진행 상황이거든요. 예. 사전 투표 진행 상황에는 제가 여기에 꽂혀가지고 지금 그 5번 선거를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얘들이 주석이라고 하나요? 여기 달아놓은 거에 보면 이게 지금 사전 선거에 참여한 사람의 현황이라고 그러면서 얘들이 코멘트 달아놓은 게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하더라도 선거인의 주소지 지역 사전 투표자 수의 현황에 포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울에 살면 예.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가서 했더라도 서울에 투표율을 짓게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외에는 그게 지금 얘들이 말대로 그렇게 하는데 관내에는 전혀 또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면 개표 결과에 가서 보면 또 얘들이 다른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에 또 코멘트가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구분 기준. 그래서 관내는 예를 들어서 같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음성만 하더라도 음성, 진천, 진평 세 개가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게 그냥 관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관내 사전투표는 해당 읍면동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한 수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음성 사는 사람이라도 음성에 사는 사람이 진천에 가서 투표를 하면 진천 투표소에 투표인으로 집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앞과 뒤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관외는 주소지로 하고 예. 관내는 투표소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부터 제가 기준을 계속 흐트러뜨린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번에 그 하대님의 저 대표님도 직접 변론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그거랑 좀 관련이 있고 그걸로 설명이 될 것 같은 게 만약에 그나마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게 투표소 단위로 집계가 안 되고 주거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하대님은 말짱 헛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뭐 음성을 예로 들면 음성 투표소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음성 투표소에서 하면 그 숫자는 사람은 들어갔어도 숫자는 옆 동네로 집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하면 근데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관내는 투표한 장소에서 되니까 하대님이나 이렇게 CCTV를 설치하고 뭐 하대님뿐만이 아니고 막 들어가는 사람들 발만 찍은 사람들 있고 참 열정적인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랑 얘들이 관내 사전선거인 수라고 집계된 숫자랑 차이가 나는 거를 방지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그렇죠. 막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주소지로 만약에 집계를 한다고 하면 선관위에서는 왜 안 했을까요, 그거를?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CCTV는 그나마 이 뜬 거 가리고 못 찍게 하고 이러면 그나마 그 증거를 없앨 수가 있는데 아까 왜 철원군 군북면 같은 데는 인구수가 100명이었잖아요. 근데 군북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비에서 그 선관위에서 얘기한 대로 다른 지역의 사람이 군북면에 와서 투표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군북면 수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주소지로 했다 그러면 그 인근에서 와서 군북면에 투표를 했어도 이 사람 투표수는 원래 주소지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군북면에 사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했어도 군북면으로 집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북면에 저런 이상한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주민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누구 찍었냐 묻는 게 아니고 사전 투표했습니까? 당일 투표했습니까? 물으면
바로 그냥 답이 증명이 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전수조사 결과로 인해서 자기네가 빼도 박도 못할 그런 그 증거에 맞닥뜨릴까봐 오히려 CCTV를 가리는 게 차라리 쉽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집계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를 관내사정 같은 경우에 주소지로 기준을 해버리죠. 투표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수조사를 하려면 그 관내 사람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 금북면에서 가서 했니? 너 혹시 금북면에서 가서 했니? 이게 다 물어봐야 불가능한 거예요. 예. 조사가 예. 현실적으로. 그거를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 CCTV를 가리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그게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면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테이블이 그 표가 주소지냐 투표소냐 그 어느 한 가지로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했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 주소지로 했냐는 항상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예. 관 외에는 그게 집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 사람이 부산으로 했으면 부산에는 집계가 되면서 그 부산에 집계된 숫자가 뭐 서울, 대구, 부산 뭐 전국에서 여기에 몇 명이 왔다 이거가 집계가 된다 그러면 관내도 그걸 적용하면 깔끔하게 뭐 예? 인근동에서 금북면에 가서 했는지 금북면에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한 게 있는지 그 숫자는 그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있어도 안 내놓겠죠. 제가 보니까 저도 관외 투표를 했었는데 관외로 해서 그 우편 봉투에 붙는 그 줄기 그거를 찍어보니까 거기에 제가 어떤 투표소에 지정되어 있는 것까지가 나오더라고요. 예. 음성에서 대전으로 했는데 대전에 무슨 동 무슨 투표소까지 해서 제 일련 번호까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게 컴퓨터상으로 처리하는데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그게 당연히 그냥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자료는 있는데 발표를 안 하고 통합선거 명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여다본 사람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재판에서. 그러니까 황당하지.